왜 그럴까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점점 일이 잘 풀리고 어떤 분은 계속 꼬이기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남들 도와주며 살았는데 정작 내 일은 왜 안 풀릴까? 오늘 이야기할 분이 바로 그랬습니다. 61세 이정자 씨는 평생을 남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먼저 달려가고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걸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겁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회가 생기고. 이정자 씨는 말합니다. 운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바뀐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그 작은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운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운은 타고나는 거야. 운 좋은 사람 따로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감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을 겪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나야? 세상이 날 미워하나 봐. 이런 분들은 계속 힘든 일이 생깁니다. 반면 운 좋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일을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같은 상황인데 감정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감정의 체온 조절. 차가운 감정을 따뜻하게 바꾸는 능력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김철수 씨입니다. 30년 하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리고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한 기업에서 시니어 컨설턴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말합니다. 감정을 바꾸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정이 바뀌면 기회가 들어올 문이 열립니다. 작은 불운이 와도 왜 나야? 대신 이걸 통해 뭘 배우지? 라고 물어보세요. 그 순간 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나눌 줄 압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나눔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눔은 돈만이 아닙니다. 재물, 감정, 시간. 이 중 하나라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운은 순환입니다.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흐르면 맑아집니다. 주는 게 손해라는 생각. 그 생각이 사라진 순간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박영희 씨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1만 원씩 어린이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혹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알고 보니 그분은 작은 회사 대표였습니다. 격리 일을 도와줄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박영희 씨는 말합니다. 작은 나눔이 큰 인연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나눔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을 나누세요. 시간이 없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세요. 그게 쌓이면 복이 됩니다. 운은 흐르는 것입니다. 멈추면 썩고 흘리면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운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나이 들수록 아픈 곳도 많고,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찾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 산책할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작은 감사들. 이게 쌓이면 뇌가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구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2주 동안 쓴 사람들. 그들의 행복 지수가 25% 올랐습니다. 단 2주 만에요. 감사는 운을 부르는 자석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최순자 씨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늘 불평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래. 그러다 우연히 한 책을 읽었습니다. 감사일기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써야 하지? 그런데 하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웃이 웃으며 인사했네. 버스 기사님이 친절했네. 저녁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네. 작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만나며 즐겁게 지냅니다. 최순자 씨는 말합니다. 감사하니까 좋은 일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딱 1가지만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고마워. 이 작은 습관이 운을 바꿉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주파수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직접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도 있는데 뭘 하겠어. 이제 와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었어. 하지만 운 좋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움직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행동합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은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다만 행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루 한 번의 작은 행동, 그게 기회의 회로를 엽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3세 이강수 씨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후 무기력했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TV 보고 잠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러다간 안 되겠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몸도 무겁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걷다 보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게 됐습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걷기 모임 만들까요? 이강수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는데 점점 늘었습니다. 지금은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강수 씨는 그 모임에서 건강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퇴직 전 배웠던 운동 지식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작은 수입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이강수 씨는 말합니다. 그냥 걷기 시작했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운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옵니다. 거창한 계획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산책이든 전화 한 통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운명을 바꿉니다. 운 좋은 사람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만들어 보세요. 5번째, 마지막 공통점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복의 통로다. 무슨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복은 외부에서 오는 거야. 하지만 운 좋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탓도 남 탓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이 될 수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 태도가 주변을 바꿉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김옥순 할머니입니다.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왜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애를 봐야 하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아이 웃음이 내 복이다.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 신기하게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해졌습니다. 아이도 할머니를 더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아들도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복이 되니까 복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복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이 되는 순간 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건넬 때,
내가 누군가에게 미소를 보낼 때, 내가 누군가의 짐을 덜어줄 때, 그 순간 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의 통로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다. 이 믿음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째, 감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둘째, 나눌수록 들어옵니다. 셋째, 불평 대신 감사에 집중합니다. 넷째, 자기 운명을 직접 움직입니다. 다섯째, 내가 복의 통로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이 5가지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감정을 바꿔보든, 작은 것을 나눠보든, 감사한 일을 찾아보든, 작게라도 움직여보든, 복의 통로가 되어보든,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운을 바꿉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61세 이정자 씨. 그분이 바꾼 작은 습관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감정을 바꾸고 감사를 찾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인생 후반의 운은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쌓이면 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머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골든에이지와 함께 복이 머무는 삶의 기술을 이어가세요. 오늘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